이번에는 impulse response에 이어서 time response의 arbitrary input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어떤 특정한 impulse라든지 step function이 아니라 어떠한 인풋이 들어와도 저희가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죠.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 LTI 시스템에서.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컨볼루션이라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 컨볼루션이 이제 어떻게 관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정의부터 설명을 하고 그 정의가 어떻게 디파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두 신호의 곱의 인테그랄,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리버스하고 시프트를 한다. 다시 신호가 두 개가 있을 텐데 하나를 리버스하고 시프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두 개를 곱합니다. 그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하고 인테그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면 아웃풋은 예를 들어서 이게 결론인데 arbitrary input x와 시스템에는 impulse response가 있습니다. impulse response를 컨볼루션 하면 y가 나옵니다. 이것은 impulse response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n이 인풋이고,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걸 계산을 해서 y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impulse response h를 time reverse 하고 shift를 n만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inner product를 계산하는 거죠. 지금 inner product와 integral product는 같은 겁니다. 여기가 discrete 하면 썸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이 h라는 것은 여기서 온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인피니트한 시그널이냐 파이나이트 시그널에 따라서 h가 캐피털 H,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 살펴보았고,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인피니트한 경우에 이 행렬이 이렇게 되는 거죠. 행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문자로 이렇게 여기가 n, 예를 들어 여기가 m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자주 이렇게 된 게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신호에 이런 표시를 하면 이게 컨볼루션입니다. 컨볼루션은 그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두 개의 신호가 있는데 하나의 신호를 뒤집고 n만큼 시프트 시킨 거를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n의 값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시프트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y의 값들이 시퀀스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이런 인피니트한 경우만을 따진 h였습니다. 인피니트한 경우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h가 이렇게 생겼고 다시 이 대각들이 다 같은 그 터플리스 매트릭스 형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컨볼루션은 이제 인풋이고 임펄스 리스폰스면 컨볼루션을 통해서 y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hx였는데 그것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쳐다볼 텐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신호이고 신호입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신호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신호를 아웃풋으로 내뱉는.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쓰면 예를 들어서 m이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가니까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0, 1, 2 쭉 갈 겁니다. 자, 이것은 신호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숫자. 이 부분은 그 숫자가 x에서 온 거죠. x의 엘리먼트들인 거죠. 이거는 n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그널입니다. 여기도 시그널이고 여기도 시그널이고 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시그널이고. 그런데 시그널들이 시프트가 된 거죠. 마이너스 이만큼, 마이너스 1만큼, 0, 1, 이만큼 시프트가 되었습니다. 그 시프트된 시그널들을 이것이 계수 코에피션트가 돼서 스케일링을 다르게 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곱할 텐데 x-2, x-1, x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이 신호인데 시프트된 거죠. 시프트된 임펄스 리스폰스 시프트된 거에 개수를 h 그러니까 지금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x0를 스케일링 할 테고 지금 여기는 이것은 hm-1이죠. m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x-1이 들어가고 요런 게 첫 번째 뷰 포인트고, 두 번째 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기를 n번째 값을 n번째, 이건 시그널이라 n번째 값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n번째 로이면 이렇게 되고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죠. 이너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 벡터랑 x랑 이너 프로덕트 한 n번째 엘리먼트가 되는 것이고, 이 y란 이거는 이 전체는 시그널인데 이 엘리먼트들의 시퀀스가 되는 거죠. 칼럼 벡터라이즈 된. 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컨볼루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것과 이것, 이것과 이것 이렇게 곱해지는 거가 결국은 여기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y의 n-1의 엘리먼트는 이제 여기가 오겠죠. 여기가. 그 다음 이렇게 곱하는 거고, 여전히 인피니트한 시그널을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을 할 때는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캐피털라이즈된 매트릭스 H를 알고 있으면 X와 그냥 매트릭스 그리고 칼럼 벡터 프로덕트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 H라는 것은 여기서 온 거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면 이거에 이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시프트 여기는 h-1 여기는 h-2 그래서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 형태. 이제 h가 빌드업이 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x를 곱하면 y라는 시그널이, x라는 시그널을 넣으면 y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렬로 이제 표현을 해볼 텐데, 먼저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터플리스 매트릭스 된 이 캐피털 H를 계산하고 Y는 HX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X고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다 칼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이 H를 만드는, 그리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H인 경우에 지금 보시면 요거와 같습니다. 여기 HN 요 부분 보시면 같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터플리스 매트릭스 만드는 거에 매틀랩은 이렇게 해서 요런 것이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캐피털 H를 빌드업을 했다. 그리고 나서 행렬 곱으로 생각해서 이게 결국은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컨볼루션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에서 캐피털 H를 구하고, 그러면 Y는 HX라는 것을 컨볼루션으로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한번 이것이 자주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꼭 되짚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은 거의 외우셔야 되고 너무나 눈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것이 가지는 물리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타임 공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임 이런 행렬이 아니라, 그랬을 때 한번 보죠. xn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1, 1, 1 뭐 아주 심플한 예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스플릿을 할 수가 있겠죠. 슈퍼포지션, 그 디컴포즈를 한 겁니다. 한 거고,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델타 n인 거고, 이건 델타 n-1, 이건 델타 n-2. 델타 펑션으로 여기는 임펄스, 그리고 여기는 뭐 임펄스 또는 델타 펑션인 거고, 여기는 시프트 된 겁니다. 시프티드. 여기도 시프티드. 저희가 리니어 시스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플릿 된 것은 LTI 시스템을 지나서 아웃풋 공간상에서 각각의 그 스플릿 된 거의 아웃풋을 구하고 그 구한 아웃풋을 더해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가 리니어 시스템이죠. 리니어 시스템. 그래서 이 임펄스에 관한 리스판스가 만약에 h of n이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1, 1, 1. 여기서는 우연히 h와 x와 h가 같은데 같을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임펄스가 0에서 들어가면 0, 1, 2가 1, 1,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LTI 시스템을, 그런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이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는 보시면 이제 임펄스가 시프트가 한 칸 되었죠. 우리는 리니어일 뿐만 아니라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아웃풋도 여기에 비해서 한 칸 시프트가 되겠죠. 그 다음은 두 칸 시프트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프트된 임펄스 리스판스를 저희가, 그리고 임펄스 리스판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값이 2였다고 하면 여기가 2가 될 테고 이렇게 될 테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shifted 그리고 weighted 된 impulse response겠죠. and가 각각이 구해주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스플릿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서메이션을. 그렇게 해서 이런 impulse response가 인 시그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지금 저희가 말했던 그 프로세스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n과 m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시그널에서 나타내는 타임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m이라는 것은 이제 m이 이게 하나, 예를 들어서 m이 예를 들어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m이 1이면 여기는 이제는 신호가 아니라 신호에 있는 한 엘리먼트의 값입니다. 그리고 h는 신호입니다. h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한 칸 시프트 된 거에서 1만큼 1이 스케일링 된 거죠. 그것은 x에서 온 거고,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모든 x에 관해서 이 서메이션을 하는, x의 엘리먼트들로 서메이션을 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서 이 타임에서의 컨볼루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이거에 대한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식은 당연히 같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타임 n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금 x가 이런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서 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0, 1, 2, 3, 4가 되겠죠? 4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 impulse response입니다. impulse response가 0, 1, 2만큼만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impulse가 여기에 0에 있으면 그 값은 1로 나오고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한 번 타임 딜레이 되고 두 번 타임 딜레이 될까지는 그 값이 y로 아웃풋에 나타나지만 3초가 예를 들어 이게 초라고 하면 아니면 3초가 지나면 그 값은 아웃풋에서 나오지가 보이지가 않죠. 그게 임펄스 리스판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4초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값이 타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인덱스입니다. 제가 서 있는 하나의 값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값은 이 값에 의해서 x 공간인데 아웃풋이 이때 영향을 미칠 때고 1에 영향을 미칠 때고 2에 미칠 때 3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여기서는 제가 관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1, 또 시간이 지나서 1, 하지만 여기서는 0이니까 또 관측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기도 보이지 않고 여기는 이때부터 1, 1로 보이기 때문에 4초에 제가 서 있으면 1만큼이 4초 때 느껴지겠죠.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컨볼루션 정답인데 4초 때 1만큼 제가 느껴지는 거죠. 1만큼. 그러면 5초 때에 제가 서 있으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여기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5초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3초에 서 있으면 여기는 관측되지 않고 이 성분에 의해서 1만큼 느껴질 거고 여기서 1만큼 느껴질 거기 때문에 제가 2만큼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2초에 서 있으면 3만큼 느끼겠죠. 3만큼. 1초에 서 있어 보겠습니다. 1초에 서 있으면 여기 얘에 의해서 111을 느낄 때고 이 1에 의해서 111을 느낄 테고 그래서 지금 2초는 여기서부터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이만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n이라는 인덱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는 이게 이제 n번째 다시금 n 인덱스에 있고 m 인덱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m 인덱스에 있는 x가 y n 인덱스에 있는 y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차이는 n-m이겠죠. 그 차이는 시간차는 그리고 그 시간차만큼 이것이 impulse response니까 impulse response time invariant 하니까 그 차이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m은 모든 m에 관해서는 다 한번 제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관점에서의 컨볼루션입니다. 자, m이 있고 n이 있고 그 시간차는 n-m일 텐데 아웃풋 공간상에서는 이만큼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 m이 이만큼 스케일링이 될 테고 이것이 무한히 인피니트한 시그널 과정을 했을 때는 이것이 컨볼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만약 그 시스템이 리니어이고 LTI 시스템이면 아웃풋은 웨이티드 되고 시프트 된 유닛 샘플 리스폰스의 서메이션이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델타가 들어가면 임펄스 리스폰스 시프트 시키겠죠? 그러면 타임 인베리언트이기 때문에 H도 K만큼 시프트가 될 테고 스케일링을 하죠. 이거는 시그널이 아니라 시그널의 X에 있는 엘리먼트 K번째 엘리먼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스케일링이 그대로 되겠죠.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숫자지만 그래서 그 시그널들을 포지션 하니까 아웃풋도 그대로.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건 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개념적인 건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그 기억에 남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xn이고 hn이 xn이고 hn은 그러니까 hn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3, 1이겠죠? 이거를 뒤집으면 리버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 1, 9, 0, 마이너스 3이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했으니까 7이 된 거죠. 7이 됐죠? 이게 n이 0일 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한 칸 시프트가 되었으니까 여기는 n이 1일 때겠죠.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이렇게 5칸 시프트 시킨 겁니다. n이 6일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시그널이 있고 다른 시그널은 리버스를 한 다음 그대로 두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은 신호와 신호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쪽을 이쪽을 리버스 한 것을 한 칸 시프트 시키고 두 칸 시프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씩 그러면서 이너 프로덕트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너 프로덕트의 시퀀스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n입니다. n일 때는 이제 이 컨볼루션인데 만약에 x가 이렇고 h가 이러면 지금은 뭐 우연히도 111, 111로 갔습니다. 111, 여기도 111. 자, 그랬을 때 y의 0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y의 0 값입니다. 신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엘리먼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x, k가 되는 것이고 h, 마이너스 k가 되는 이거를 이 신호와 이 신호인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k로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k로 바꾸고 이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립을 한 거죠. 그리고 시프트를 시키는데 여기서는 0만큼 시프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죠. 그리고 두 신호를 이너 프로덕트 합니다. 그건 이렇게 다 멀티플라이를 한다.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라이를 한 다음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0, 요일 때만 1이고 또 나머지는 0. 그럼 최종적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해야 되니 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겨우 이걸 계산한 겁니다. 지금까지 겨우. 그럼 이제 다음 1을 계산해야겠죠? 1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1인 거고 요거는 리버스 된 거에서 이쪽으로 한 칸만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면 1인 경우에 여기가 원래는 여기였는데 1만큼 이쪽으로 시프트 시켜서 이렇게 됐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여기가 겹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한 것은 이게 2라는 겁니다. y의 하나의 엘리먼트를 계산한 거예요. 그 유일한 차이는 얼마만큼 시프트를 시키느냐. 한 칸. 2가 되면 두 칸 시프트 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계산을 쭉 계속 계산하면 이너 프로덕트 하면 3. 세 칸을 시프트 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하면 이제 2. 그래서 여기가 2가 된 거고 네 칸을 시프트 시켰죠. 그리고 나서
곱하면 1 해서 1, 5를 하면 이만큼 이제 격치는 게 없으니까 0이라고 해서 0이 나와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그래피컬하게 보여드리면 다시 이게 x, h가 있는데 x를 만약에 원점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시프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것과 이것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쭉 다 해서 서메이션을 한 값이 2에, 이 2는 어디서 나왔느냐? 두 칸 시프트 시켰으니까.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x와 h인데 x를 리버스하고 시프트를 시킬 수도 있고 h를 리버스하고 시프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는 x를 리버스하고 시프트를 시켰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예시는 h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이밍에서 컨볼루션을 한번 서머리를 하면 LTI 시스템에서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를 하면 이미 x가 들어왔을 때 h를 계산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h라는 것은 유닛 임펄스 리스폰스로서 LTI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논리로 계산을 해도 좋고 생각해도 좋고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h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어떠한 인풋 x에 대해서도 컨볼루션을 통해서 y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컨볼루션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컨볼루션은 커뮤테이티브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쓰면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xn 이것은 이거 y라고 했죠? 그런데 hn 컨볼루션 x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제가 과정을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h를 리버스하고 시프트를 시켜서 계산을 하던, 또는 x를 리버스하고 시프트를 시키면서 계산을 하던 그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고 싶은 것인데 변수를 치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m을 k로 두고 그러면 그 m은 n-k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k가 되고 m이 n-k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요것을 곱셈이니까 숫자를 바꿔도 그래서 이렇게 결과 같다는 것을 살펴봤고, 이것이 커뮤테이티브 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은 무엇이냐, 시스템이 있고 x가 들어가면 x라는 신호가 들어가면 y라는 신호가 나온다고 했죠. 시스템은 예를 들면 어떤 피지컬한 뭔가입니다. 그것이 LTI인 경우에는 임펄스 리스폰스 h가 그것을 전부 다 레프레젠티티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h는 시그널입니다. 임펄스 리스폰스라서 시그널입니다. 근데 시그널 하나가 LTI 시스템을 레프레젠트 하는 거죠. 그리고 커뮤트하다는 것은 X로 대변되는 LTI 시스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X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치고 H가 인풋으로 들어가도 역시나 Y가 나오는 거죠. 만약 X라는 여기서는 인풋이었는데 이런 인풋을 가지는 인풋을 임펄스 리스폰스로 가지는 LTI 시스템이 있다면, LTI 시스템이, 여기서 시스템은 다른 겁니다. 여기는 H고 여기는 X니까. 그러면 Y가 같겠죠, 아웃풋이.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시그널이라는 것이 있고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신호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호. 시스템은 뭔가 X가 들어갔을 때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컨볼루션의 의미에서 커뮤테이티브 하다는 걸 따져보니 시그널이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시그널로 레프리젠트 할 수 있다. 이것은 임펄스 리스판스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LTI 시스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호 처리를 배울 텐데 가장 유명한 교재가 Signals and Systems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이랑 and systems. 그래서 시그널과 시스템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시스템이 이것은 또다시 말하면 impulse response와 관련이 있습니다. impulse response는 시스템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고 이것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컨볼루션을 매틀랩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틀랩에서는 사실 인피니트한 랭스의 시그널을 다룰 수가 없으니 파이나이트한 경우만 따져볼 텐데 이렇게 표시한 여기 화살표로 제가 표시한 거는 사실 무엇이냐면 인덱스가 이렇다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0, 1, 2, 3, 4, 마이너스 1 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먼저 x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h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y를 conv라는 conv라는 매틀랩 커맨드가 있습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x와 h를 컨볼루션을 한 그 y를 스템을 해서 플롯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인덱스가 어디가 0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0, 1, 2, 3, 4 여기도 0, 1, 2, 3, 4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그래서 인덱스가 지금 틀렸습니다. 전체적인 쉐입은 맞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매틀랩에 있는 컨브라는 커맨드를 활용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인 경우이고 그래서 좀 다른 좀 바꿔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걸 표현을 해줘야겠죠. x의 레인지와 h의 레인지를 하고 컨브에다가 언더바 m이라는 이건 뭐냐면 이건 매틀랩에서 제공해주는 그 펑션은 아니고 제가 디슬라이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저희가 원하는 그래서 보시면 0이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7까지 그래서 그 레인지까지를 고려한 컨볼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매틀랩에 있는 컨브를 바로 쓰면 안 되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는 커맨드를 쓰면 더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까지 핸들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브 m이라는 이런 직접 이렇게 랭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은 폴더에다가 또는 어떤 특정 폴더에 넣고 패스를 지정해 두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레인지를 어떻게 핸들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볼루션을 했을 때 그 결과 같은 얘기인데 지금 결과를 보면 x가 있고 h가 있고 y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이걸 고정을 하고 h를 원점에서 플립을 하고 시프팅을 시키는 거죠. 시프팅을 시키는데 0만큼 시키고 했을 때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고 플립을 하고 시프트를 한 칸 시키면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한 칸을 가면 이게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가 이렇게 레인지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이나이트한 랭스일 때는 우리가 그냥 그 직선상에서의 컨볼루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큘러 컨볼루션을 해야 됩니다. 서큘러 컨볼루션에서 수학적으로의 차이점은 표기는 이거는 특정한 여기서는 이렇게 쓰기로 하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똑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제 서큘러 컨볼루션이다 파이나이트 하거나 피리어딕 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모듈러를 쓴다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으니까 그 식에서도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읽어보면 circular time reverse impulse H를 하고 그 다음 circular shift를 시키는 거죠. 예.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ner product를 X와 방금 설명한 shift된 이 부분과 함께 inner product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circular에서 H는 다이고널 하면서도 또 예를 들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와야 되는데 이 빨간 것들이 서큘러 하니까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서큘런트 매트릭스 캐피털 H고, 역시나 임펄스가 오면 여기서 빌드업을 할 수 있으니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도 임펄스 리스판스가 LTI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H0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여기는 impulse response 정보가 왔고, 이것은 arbitrary input이니까 이제 arbitrary output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response를. time response to arbitrary input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circular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단 틀린 점은, 차이점은 이 부분에 있다는 것. 제가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틀랩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H를 빌드업을 해서 이 방법을 보면 8인 경우에라고 하고 H를 0부터 해서 이거는 칼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circle shift라는 커맨드가 있고, 그것을 하면 H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가 0, 1, 2, 3, 4, 5, 6, 7이 있고, 그 다음 한 칸씩 시프트를 시키면 0, 1, 2, 3, 4, 5, 6, 7인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한 칸 더 오니까 내려와서 0, 1, 2, 3, 4, 5, 6, 7 이렇게 만든 게 이거가 되는 거고, 이걸 칼럼 앱으로 비주얼라이즈 시키면 지금 여기가 H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경우에 X는 11000인 거죠. 이걸 하면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 공식을 써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이번에는 그 파이널 랭스에서 컨볼루션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타임에서 한번 서큘러 컨볼루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mpulse response x를 inner product 해서 숫자를 내는 건데, 여기서는 인풋을 그대로 두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xm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m에 관해서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h를 타임 리버스를 하고 시프트를 시키는데 평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큘러에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이렇게 있고 h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죠.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이 0이 x가 되는 거고, h는 0, 1, 2, 3, 4, 0, 0, 0인 경우에 지금 h는 0, 1, 2, 3, 4, 0, 0, 0입니다. HM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circularly time reverse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야겠죠. 그래서 0, 1, 2, 3, 4, 0, 0, 0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보죠. 0.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프트를 시키는데 하나도 안 시킬 거니까 그대로 가져오겠죠? 그대로. 그래서 0, 0, 0 이렇게 0, 1, 2, 3, 4, 0, 0, 0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이너 프로덕트를 해야 되는데 서큘러 상에서 이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를 할 거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과 이것을 이 위에 겹쳐서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고 전체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곱하면 0, 여긴 다 0, 이렇게 곱하니까 0, 이렇게 곱하니까 0, 제가 일일이 한번 처음이니까 여기는 1, 그 다음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0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1, 그 다음 여기니까 4죠.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4. 요 1은 여기 거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4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메이션을 하면 결국 2가 된 거죠. 그 값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주얼리 x는 뭐 그대로 예를 들어 두고 h는 타임 리버스로 이렇게 방향으로 돌고 이제 시프트를 여기는 이제 n이 0이니까 이제 그 다음 예시에서는 시프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시프트를 n을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동일한 슬라이드에 동일한 그림인데 이제는 예를 들면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x가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이 x고 h의 타임 리버스는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0, 1, 2, 3, 4, 0, 0, 0인데 이제 1만큼 시프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1만큼 시키는 거고 시간이 흐르는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1만큼 시프트를 시켜야겠죠. 이거를 그렇게 해서 시프트를 시키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 0, 0, 0 여러분들 여기를 이거는 여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h 1-m에 지금 8을 한 거랑 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볼루션을 서큘러리 컨볼루션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1, 그 다음 0, 0, 0, 0, 0, 마이너스 3, 0 그래서 서메이션을 하면 마이너스 2가 지금 여기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프트를 시키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리버스고 여기는 시프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큘러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도 서큘러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2에 대한 값을 곱하고 싶으면 여기가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 와야 되니까 그때는 두 칸이니까 여기죠. 여기 한 칸이 이만큼이고 두 칸이 이만큼이니까 그때는 0이 여기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보면 뭐 계산을 해보죠. 한번 실질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까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2니까 타임 리버스가 되었으니까 이 경우에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0, 1, 2, 3, 4, 0, 0, 0 그리고 계산을 하면 2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0, 0, 0, 0, 마이너스 4, 0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서메이션을 하니까 결국 여기도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그 서큘러 컨볼루션을 타임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프로세스를 한 번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는 이제 뭐 매틀랩이라는 매틀랩을 써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은 그렇게 과정은 이제는 그렇게 뭐 어떻게 계산이 되었다고 믿는 거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뭐냐 여기가 서큘러 컨볼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가 보시면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이라고 암묵적으로 인덱스가 되어 있는 경우니까 x가 이렇고 h가 이러면 y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서큘러 컨볼루션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0, 인덱스가 1, 2, 3, 4, 5, 6, 7.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위에 탑에서 보면 이제 이런 서클이 되겠죠. 탑 뷰로 보면. 그래서 이 X, 이 H, 그다음 Y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노이징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노이즈를 제거하겠다는 거고, 이제 디노이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 이거는 그 여러분들과 실습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결과만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스무딩한 시그널이 디스크릿하게 있었을 때 여기에다가 이게 스무딩한 시그널이고 제가 노이즈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기에서 플러스 노이즈가 들어간 거니까 좀 되게 들쭉날쭉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H를 컨볼루션을 할 텐데 H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2분의 1 컨볼루션을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무빙 에버리지가 된 거예요. 에버리지가. 왜냐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5개의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n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것과 컨볼루션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씩 해서 계산을 하면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x n-4까지가 계산이 되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가 같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h니까 이 x와 컨볼루션을 하면 이제 서큘러가 여기서는 제가 서큘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컨볼루션인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스무딩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너무 스무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엣지 디텍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그널에 노이즈가 들어가 있었을 때 이 부분을 픽업하고 싶은 거죠. 픽업을 엣지가 갑자기 변하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4분의 1을 하는 H를 컨볼루션을 하면 엣지 디텍션이 됩니다. 왜냐? 한번 보죠.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이걸 예를 들어 여기 값이 여기는 이제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 두 개에다가는 이제 4분의 1, 4분의 1 곱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거의 0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는 4분의 1, 4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이게 음수니까 그렇게 되면 둘 다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갑자기 부호가 바뀌는 경우에 그 값을 두고 여기 변화가 있지만 스무딩한 경우에는 거의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값을 가지고 y 값이 커지면 엣지가 뭔가 원 신호에서 값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스무딩도 했고 엣지 디텍션도 뭐 두 가지 예를 들었긴 했지만 H를 잘 디자인함으로써 원래 신호에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 특징들을 익스트랙션 할 수 있는 필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라는 것은 사실은 필터 디자인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 컨볼루션을 하는 H 임펄스 리스폰스를 잘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호를 나온 아웃풋이 제가 원하는 시그널은 올리는 것이고 원치 않는 시그널의 성분들은 제거를 하는 이런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스무딩과 그 디텍션을 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구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일단은 그 결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원신호에 검은색으로 스무딩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될 테고, 이러한 신호가 왔을 때 엣지 디텍션을 하면 이렇게 픽업이 되겠죠. 그것을 여기에 보면 제가 동영상을 틀어 드릴 텐데, 요게 그 IMU 센서라고 해서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많이 아시겠지만 아두이노에다가 제가 여기는 그 저희가 그 스무딩을 하는 그 H 또는 필터라고 하는데, 필터를 넣고 그 지금 타임에서 컨볼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는 노이즈가 껴 있는데 제거가 돼서 스무딩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노이즈들이 스무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좀 깨끗한 노이즈는 항상 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어떤 메저를 한다는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메저를 함에 있어서 깨끗한 신호를 얻고 싶으면 비싼 센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는 좀 비싸지 않은 센서를 써도 거기에다가 추후에 그 로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필터링을 통해서 스무딩을 해서 쓰면은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좀 스마트하면 여러분들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예제는 뭐냐 하면 같은 신호입니다. 신호에다가 여기에는 이제는 그 엣지 디텍션을 하는 필터를 넣은 거죠. H를 디자인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스무딩하게 값이 변할 때는 픽업이 안 되다가 값이 갑자기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픽업이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천천히 돌릴 때는 지금 여기에 값이 변하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탁 치면 값이 픽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값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무딩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 손으로 갑자기 탁 자극을 줘서 그러면 그때 값이 이렇게 탁 튀겠죠. 요 값을 읽어서 시스템에 뭔가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자동으로 디텍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방금 구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타임에서의 컨볼루션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서로 다른 목적의 결과만을 필터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 필터링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H를 그 목적에 맞게 잘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그 오디오 신호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그 웨이브 파일을 한번 읽어서, 그리고 이제 뭐 노멀라이징을 했습니다. 크리티컬한 프로세스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운드라는 커맨드로 플레이를 해보면 뭐 이런 바이올린 연주가 된 그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운드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칼럼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벡터인 거죠. 시그널은 이제는 벡터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걸 컨볼루션을 뭘 할 거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는데 어떤 그 클로즈된 어떤 방에서, 룸에서 이거를 들으면 어떻게 소리가 들릴지가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X가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아닌데 X가 오리지널 사운드겠죠? 이게 방 안에서 플레이가 되면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릴 것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방이 LTI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인 거고, 우리가 이걸 알려면 H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H라는 것은
impulse response입니다. impulse response. 그러면 h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방에 해당하는 h를. 그러면 이 방에다가 오디오적으로 사운드적으로 임펄스를 준 다음 그 임펄스를 매저를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그 임펄스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방 안에서 총을 쏘았다고 하겠습니다. 건샷을. 임펄스를 빵 준 거죠. 그러면 그걸 측정을 하면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미리 측정을 해서 그걸 저장을 하고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고 들어보면 이렇게 총을 쏘면 빵 이렇게 해서 빵 쏘면 쭉 이렇게 디케이하는 됐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y인데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이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원래 깨끗한 사운드를 뭐 특정 방 안에서 들여서 좀 이렇게 울림이 있는 어떤 밀폐된 공간 속에서의 사운드의 이펙트를 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